올 여름에 그 스테이지 1에서 주최한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통과를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있을 연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연주를 병행하면서 유학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음악 콩쿠르이 진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요. 역사가 굉장히 깊은 콩쿠르이고 제가 동경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거쳐갔던 콩쿠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그 콩쿠르를 항상 꿈꿔왔었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항상 상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름이 호명이 되자마자 정말 다 같이 브라바! 이렇게 하면서 홀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그게 아직 그 기쁨과 벅참은 아직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예종에서 굉장히 많은 무대를 서봤기 때문에 만약에 무대에서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되게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서 예조 그 멘탈을 되게 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게 예종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오페라도 있고 성악과 콘서트 콰이어 정기 연주회도 있고 또 성악과 같은 경우는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어 이렇게 등의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실기 그 수업이 있어요. 예술가곡 실습이라고.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은 가곡 레파토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예술가곡 실습은 한 학기가 끝나면 그것을 수강한 학생들을 무대를 세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참여를 하고 또 오디션, K아츠 오디션이나 또 위클리 실기 시험을 통해서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콘서트 콰이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한예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노래 잘하고 소리 좋다는 그 학생들이 정말 다 모인 집합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악기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도록 그 담당하셨던 김홍수 교수님이 계셨는데 들려오는 소리의 잔향이 굉장히 잘 남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아직도 그 마음의 설렘이 아직도 있고 또 하나는 김홍수 교수님께서 성악가가 놓치고 가는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콘서트 콰이어 다 같이 합창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배웠어서 지금 노래에도 저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예종을 문을 닫고 들어왔다고 흔히 말을 하죠. 저는 예비 8번으로 되게 어렵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종이 마지막에 저를 선택을 해준 거기 때문에 문은 닫고 들어왔지만 어쨌든 성악가에서 라이징 스타 인터뷰 제일 처음으로 하는 분이 감사합니다. 되셨네요. 네, 제가 학교에 처음 이제 교수로 돼서 온 게 2019년인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지혜가 1학년이었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온 교수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첫날부터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한테. 뭐 음악적인 거 부분 외에도 뭐 선생님은 가수로서 뭐 어떻게 살고 계세요?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부터 그래서 첫날부터 보통 이렇게 첫날 만나면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아무리 학생과 선생님 사이여도 그런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눈이 아주 초롱초롱 반짝이면서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참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뭔가 배우고 싶은 열정이 많은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혜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계획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이 시간에는 이거를 가르치고 이게 되면은 이제 언제까지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언제 되면은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다음엔 이걸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곤 하는데 지혜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을 항상 두세 개는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내내 보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일단 속도가 빨랐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중간중간 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산을 넘고 또 몇 개의 산을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성악가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특히 레파토리를 고르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두껍고 조금 극적인 소리를 리릭한 소프라노라고 얘기를 하고 리릭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베르디나 푸치니 같은 되게 후기 작곡가들의 노래를 하면 이제 아직은 아니다. 지금 하기엔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또 벨칸토 작곡가를 공부를 해서 이제 무대에 가지고 올라가면 제 장점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악기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거든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곡은 뭘까? 아니면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내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인내하면서 보완하고 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작업이 저한테는 계속 도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대구 국제 콩쿠르를 나가게 됐었던 거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감사한 결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저한테는 모차르트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중에 소리가 있거나 나이가 들면은 조금 후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 콩쿨 레파토리를 선정할 때 사실 미미곡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앙 콩쿠르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점점 목이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또 심지어 후기는 다 오케스트라가 다 빵빵하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소리를 정말 꽉 채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무조건 세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노래가 강강강강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마지막에 보여줘서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페라가 정말 2시간, 3시간이 되더라도 그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소리가 저는 벨칸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화 읽어도 정말 옛날 옛적에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있듯이 그 노래 하나를 불렀을 때도 정말 완주를 정말 정확하게 아름답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매운맛만 맛보면 그 맛만 기억하잖아요. 뭔가 맵고 짜고 달고 쓰고를 다 맛볼 수 있게 해야 저 사람 노래 진짜 완전 입체적으로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폭발적이고 나 강한 한 방을 보여줘야 하지 라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은 저한테 참아야 하는 곡, 굉장히 참아야 되고 되게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승전결을 할 수 있는 곡을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뭔가 한 번에 막 이렇게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음악도 점점 더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믹스가 돼서 균형이 점점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번에 독창회 하면서 벨칸토 아리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이제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좀 기분이 좋았죠. 전.
일단은 갖고 있는 그 악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아주 굉장히 머추얼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한국 사람에서 듣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노래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한 집중력뿐만이 아니고 무대에서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이렇게 몰입하는 집중력도 좋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관객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서 무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성악가인 것 같아요. 지혜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자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성악가로서 그 가진 소리도 굉장히 좋지만 성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너러스하고 따뜻하고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에 나가서도 성악계뿐만이 아닌 음악계 전체, 예술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따뜻한 예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극장에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푸치니 오페라의 라보엠에서 미미 역을 하고 싶은데요. 그 리릭 소프라노라면 정말 한 번쯤 꿈꿔오는 배역이란 말이에요. 그 1막에서 그 여성이 주는 되게 사랑스러운 모습이랑 극이 점점 뒤로 진행될수록 미미가 병이 심해지고 마지막엔 정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이런 다양한 면을 노래랑 연기로 이 캐릭터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어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역이라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성악가에게 저는 열정과 냉정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에 대한 뜨거운 온도, 즉 이 열정이랑 나를 가장 객관화하게 볼 수 있는 그 차가운 온도의 냉정함이 같이 공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크게 낙심하게 되고 또 냉정함만 가지고 가면 사실 진실되게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성악가가 지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혜님한테는 열정 몇 퍼센트, 냉정 몇 퍼센트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열정 51, 냉정 49?